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윤 총장이 이대로 물러설 가능성 거의 없고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며 이번 징계 배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윤 총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윤 총장은 상대가 누구건 간에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대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윤석열이란 사람을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처럼 윤 총장이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대로 17일 저녁 총장은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이번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했음을 알렸는데요.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와 심의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등 징계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며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지정한 사유들이 왜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정직기간, 검찰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로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이번 징계로 인해서 적잖은 피해를 본 윤 총장이 절대 쉽게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보자면 먼저 징계위가 4명 체제로 구성된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징계위의 기일 지정 소집 절차, 심의과정상 방어권 침해 등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특히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사람이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였는데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신규 위촉된 위원이라 애초에 징계심의에 참여한 것 자체가 큰 문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재판부 분석 문건이나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지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부 문건 작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고 A 사건 관련 감찰방해 혐의에 대해선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를 오인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입장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법원이 윤 총장 측에 제기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먼저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향방을 가능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번에는 법원에서 윤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윤 총장의 판정승로 끝났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참으로 기초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 총장의 징계가 재가가 나면서 4.11 표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추미애 장관이 겉으로 볼 때는 자진 사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정황 증거 중 하나로 추 장관이 전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정부 서울청부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징계안을 전자결제로 올려도 되는데 굳이 추 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갔고 추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까지 무려 70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징계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가 받으러 가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고 제가 가는 동시에 추 장관이 사퇴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사퇴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사퇴했나? 실은 잘린 것이다. 토사구팽당한 것이다. 지지율 30%마저 깨지려면 몇 달 더 하셔야 되는데 라고 내심 아쉬워하는 듯 추 장관의 사퇴를 비꼬며 추 장관이 물러나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안을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갈등을 바꿔놓고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 총장도 물러나라고 압박하려는 것이다. 라고 문 대통령의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교수는 윤 총장도 참 대단한 관객이다. 당정청에 어용언론과 어용단체 100개문이 집단으로 난도질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땅에 떨어진 건 최악과 차악 두 장관의 모가지다. 버텨라. 다음 자격으로 신임 장관을 보낼지 공수청장을 보낼지 알 수 없지만 마저 배고 해트트릭 하자고 덧붙이며 앞으로 닥칠 고난과 시련을 윤 총장이 이겨내고 끝까지 버티길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 교수의 응원처럼 윤 총장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진 현재의 민심이 반대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고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여론조사가 17일 나온 것입니다. 리얼미터가 TBS 이래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5% 오른 38.2%로 조사됐지만 부정평가 역시 전주보다 0.9%가 오른 59.1%로 집계되면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나와 이 조사는 아무리 봐도 강성 지지층의 결집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역시 29.9%의 지지율에 그쳐 31.2%의 국민의힘보다 1.3% 뒤진 지지율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불신 기조는 더더욱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와중에 소위 K방역의 허와시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오로지 공수처법이나 윤 총장 징계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만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지율이 안 내려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슬프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매우 위중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위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윤 총장에게 쏠려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런 리더십의 부재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끝내달라는 주문이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